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산 진로 컨설팅의 신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고와 질병과 구설수는 언제 생기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사주에서 일명 좌우묘유, 왕지라고 하지요. 사고나 질병과 관제구설수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왕지끼리 충할 때 좌우충이도 있고 묘유충도 있지요. 묘유충. 자, 좌우묘유를 왕지라고 하죠. 그러면 본인 사주나 자녀 사주나 가족 사주에서 좌우충이 있는 분이 있고 묘유충이 있는 분이 있죠. 자, 이런 분은 언제 이러한 사건, 사고, 질병, 관제 구설수가 생길까요? 자, 운에서 자수나 오화가 와서 올해와 같이 경자년이 오게 되면 원국에 좌우충이 있으면서 다시 좌우충이 또 되지요. 이렇게 되면 우울증이라든가 심리기복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왜? 자수와 오화는 슬픔과 기쁨이죠. 특히 원국에 월일에 있거나 일시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원국 자체만 있을 때는 폐해가 적지만 운에서 다시 올 때 이때는 일단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묘유충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역시 원국에 묘유충이 있으면서 대운이나 세운이 왔을 때 이때는 건강에서 금목상쟁이지요. 금목 이것은 디스크라든가 허리 디스크라든가 목 디스크라든가 아니면 수술수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바로 이런 간제구설수가 생겨나지요. 그래서 좌우충과 묘유충은 왕끼리 싸우기 때문에 이 폐해가 좀 크다 이렇게 알아두고 미리 대비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고, 질병, 관제수는 언제 일어날까요? 자, 천문살이라고 있죠. 우리는 이제 수레를 천문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진사. 이것은 천라지망살이라고 하죠. 사주 원국에 수레 천문살이라든가 진사 천라지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운에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 수레나 진사에 해당하는 운이 올 때 이때 어떻게 됩니까? 고독하고 외로워지지요. 왜? 천문살이라고 하는 게 천라지망, 라망을 짠다라고 하는 게 꽁꽁 얽매이는 것. 정신적 집착에서 귀신 세계와 통한다. 영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주 생각이 많아지고 집착심에 끄달리고 이럴 때는 고독하고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 수레라든가 진사천라지망이 재성이나 관성에 해당할 때 평관, 재성이나 평관에 해당하면 재생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생살이 되는 그 해 이때 손재수가 발생한다라든가 아니면 애정 문제, 남녀 이성 간의 문제가 왜? 재생살은 재물 아니면 이성의 문제지요. 그래서 사주원국에 재성이 있으면서 평관이 있는 경우 그게 바로 수레천문살이라든가 진사천라지망을 가지고 있는 분, 그 분에게 이 사고, 질병, 관제구설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제다신약사주가 있죠. 한글로 쓰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다신약사주라든가 관다신약, 관살 혼잡이라고 하죠. 자, 제다신약사주라든가 관살 혼잡사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리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어떤 비리에 연루되면 어떻습니까? 공무원이든 고위직이든
옷을 벗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투 같은 경우가 바로 제다신양이라든가 간살 혼잡사주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면 명예퇴직이라든가 소송이라든가 여기에 관제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이 바로 그래서 제다신약과 간살혼잡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 제다신약이 너무 강하면 재성운이 오면 인성을 극하지요. 제극인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탐재개인이라고 하죠. 제다신약사주가 주의할 게 바로 탐재괴인 즉 제극인이다. 너무 재물을 탐내면 여자를 탐내면 이성을 탐내면 인격이 아나무 인격이 되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재물을 탐하다가 그 인성이 파괴되는 이것이 바로 미투라든가 이런 연예인들의 문제 이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재물을 너무 이제 뇌물이라든가 이런 쪽을 탐하다가 폐가 망신을 해서 한 방에 가는 경우가 바로 제다신약 간살혼잡사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죠. 네 번째는 사주원국에 축술미 사명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인사신 사명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사명살이라고 하죠. 축술미라든가 인사신 사명 이 있는 분들이 조우가 맞지 않으면 조우라는 것은 수와 화지요. 조우가 맞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인사신 사명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가 없다 사주. 전부 화기운이 강하다 목화기운이. 이렇게 되면 조우가 맞지가 않지요. 조우가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 수술수라든가 아니면 소송수라든가 아니면 직장에서 그 퇴직을 한다라든가 명예퇴직을 한다라든가 잘린다라든가 속된 말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축술미 사명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술미 사명살이 있는데 뭐 사주에 그 수가 없다라든가 화가 없다. 그래서 수화 물과 불 중에 하나는 최소한 있어야 되고 두 개가 있으면 인사신 사명살 축술미가 있어도 그 부작용이 적지요. 그래서 이제 축술미 사명살이라든가 축술형이라든가 인사신 사명이라든가 그 인사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업상대체 진로 직업을 잘 선택해서 업상 직업을 잘 선택하면은 여기에 폐해가 많이 없어지죠. 이것을 업상대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 질병 간재수가 생기는 다섯 번째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 자, 특히 이제 기토일간에 임수가 있으면서 수가 강할 때 이 수 기운이 강하면 기토탁임이라고 하죠. 기토일간, 기토일주가 사주에 임수가 있으면서 해자축, 수가 강한 경우 그리고 화가 약한 경우 이러한 기토탁임 사주가 기토와 임수가 있으면 이 물이 탁해지지요. 그래서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운에서 해자축운이 오면 작년, 올해, 내년이 해자축이지요. 기해년, 올해 경자년, 내년 신축년. 기토일간인 문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내년에 사주에 화기운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우울증이라든가 심리 기복이 좀 크게 되지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질병 역시 신장방광 자궁이라든가 정신적이라든가 기토탁임 사주가 우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단 수화 조우가 맞으면 기토탁임 사주도 까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토탁임이 나쁘다. 이것은 어폐가 있다. 자, 기토탁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월주라든가 일주라고 하죠. 일주 일지나 월간이나 월지나 여기에 용신이 있는데 이것이 합거해서 날아가는 경우 용신이 있는데 저기
경우가 있습니다. 용신이 대운이나 세운이나 원국에서 합해서 나갈 경우에 이때 아주 부정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월 1의 용신이 합거될 때, 연과 시주에서 용신이 합거될 때는 부작용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장간에 용신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주 원국에 용신이 없고 지장간에 용신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장간의 용신이 형충을 당할 때, 형이라든가 충을 당할 때, 이럴 때는 큰 사건 사고, 뭐 질병이라면 암이 퍼진다라든가, 아니면 심하면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지장간에만 용신이 있는데, 이 용신이 강력하게 격충이라든가 형을 당할 때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단명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주를 보고 미리 이제 개운을 하든가 준비를 해서 이 폐해를 막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자, 무관성 사주가 있습니다. 무관성. 사주에 관이 없다. 정관, 그 다음에 편관이 없다. 아니면 있는데도 너무 약하다. 고립됐다. 관이 있긴 있는데 사주에 관이 없는 남자, 여자. 그러면서 식상이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식상이 아주 강한 경우, 관은 약하고 식상이 강한 경우, 이런 경우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식상운이 오게 되면은 난리 부르스가 나죠. 식상이 관을 치고 특히 상관정관이 될 때는 이혼이라든가 큰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직장을 이제 그만두다든가 직장이라든가 배우자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그다음에 간성 중에서도 뭐 편관이 강하면 사주에 편관이 강한 사람하고 정관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편관이 두세 개 있다. 일간 주변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꿈을 꿔도 쫓기는 꿈을 꾸지요. 가위눌림이라고 합니다. 편관이 강하면 가위눌림. 항상 잠을 자도 편안하게 못 자고 항상 누가 따라오는 거. 뭐 귀신이라든가 이렇게 강도가 따라오는 꿈을 꾸는 게. 그리고 그 다음에 특히 일지에 편관이 있다. 일지가 편관이다. 이것은 뭡니까? 이 자체가 스트레스지. 일지에 편관이 있다라는 편관은 뭡니까? 편관은 일간을 극하지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일간을 극하니까 호랑이죠. 편관이 칠살. 그래서 일지에 편관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 사이가 별로 안 좋지요. 왜? 배우자 자리가 나를 항상 극하니까. 그래서 항상 이 편관이 일지에 있는 경우는 배우자 사이에서 양보에 양보를 해야 됩니다. 아까 식상이 강한 사람은 말조심을 해야 되고 편관이 강한 사람은 배우자 사이에서 그야말로 도인의 경지에 올라야 됩니다. 일지가 편관인 경우가 가장 수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사주에 토오행이 많다. 예를 들어서 진술충미가 이 중에서 두세 개 이상이 있다. 사주에 진술충미가 2개, 3개, 4개, 5개 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위장병이 오지요. 위염이라든가 아니면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장상피하상이라든가 위염이라든가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소화기 계통에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 있지요. 사주에 토가 많으면. 그리고 은근히 고집이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항상 생강차라든가 그 다음에 대추차라든가 브루코리 그 다음에 그 양배추 같은 거 이런 거를 차를 마시거나 대추차 생강차를 마시거나 브루코리 그 양배추 같은 거를 삶아서 먹으면 이 위장병 소화기 계통에는 특효약이나 마찬가지죠. 아주 자연식으로 민간요법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사고 질병 간재수가 없는 그러면 손이 없는 날 해결책은 없느냐? 그러면 이사는 언제 가고 퇴길은 언제 하고 이
이 중요한 날짜 잡을 때 태길이라고 하죠. 태길. 태길 중에서 이제 길일, 좋은 날을 어떻게 잡느냐. 자, 길일은 자, 뭐 돈 주고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음력으로 3월 3일, 3월 삼진날이라고 하죠. 아주 좋은 날입니다. 3월 삼진날. 그래서 이사를 가거나 손이 없는 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계약을 하는 날, 아니면 법정에 소송 택하는 날이라든가, 아주 인생일 때에 부모님 뭐 팔순잔치라든가 3월 3일이라든가 음력입니다. 5월 5일. 5월 5일이 뭡니까? 음력 단오날이죠. 양력 5월 5일은 어린이날인데 음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아주 좋은 날이고 7월 7일 견우와 직녀가 만난 7월 7석이죠. 역시 하늘문이 열리는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9월 9일 음력입니다. 그래서 이 날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이 날짜는 하늘이 준 아주 최고의 길일입니다. 이 날도 좋지만 이 3월 3일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3월 3일부터 3월 한 9일 정도, 3월 10일 이 정도도 좋고 5월 5일부터 일주일, 7월 7일부터 일주일, 9월 9일부터 일주일 안에는 굉장히 좋은 날이다. 이럴 때 가정의 중요 행사를 잡으면 되고, 외국 여행도 마찬가지고 이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사할 때도 이때 이사를 해도 좋습니다. 뭐 사주에서 용신 희신 따지는 것보다도 더 길이다. 이 외에도 음력으로 뭐 9월 9일 10일 매월, 그 다음에 19일 20일, 그 다음에 29일 30일 음력으로 매월 달력에, 그리고 이제 이사짐센터에 이 날을 미리 잡아야지. 이게 늦게 잡게 되면 이게 손 없는 날이기 때문에 이사 비용이 20-30만 원 더 비싸게 부르죠. 그래서 미리 태길 방법, 현명한 사람은 미리 알고 아니면 가족의 제사를 합친다. 뭐 제사를 5개 10개 지냈었는데 1년에 한꺼번으로 제사를 합치고 싶다. 좋은 날을 잡아달라. 저에게도 많이 이제 문의가 오는데, 어떻게 보면 비법이면 비법이죠. 알려드리는 건데, 일단 제사를 모으고 싶다. 아니면 명절날, 명절 때 차가 많이 막히죠. 추석 명절이라든가 설이라든가. 차가 많이 막히는데 차가 막히지 않은 이런 때 제사를 지내고 싶다. 명절을 지내고 싶다. 아니면 부모님 생신을 당기고 싶다. 이 길인의 당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사고, 질병, 간제구소를 막는 개운법이죠. 이게 개운법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개운의 더 중요한 것은 긍정의 마인드. 자, 긍정의 마인드는 항상 사람은 내면에 미소를 띄어야 됩니다. 뭐 얼굴에 외모까지 미소를 띠면 더 좋지만 항상 마음과 심신이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남 탓과 불평,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면 사주의 운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반드시 상승운이 오고 발복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정의 마인드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의 마인드가 뭡니까? 남 탓하고 비판하고 뒷담화라고 하죠. 남이 없는 곳에 뒷담화하는 거. 이걸 이제 부정적 마인드라고 하는데, 부정적 마인드를 가지면 사주에서 대운세운이 좋게 와도 상승운과 발복이 안 되고 부정적 하락운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사고, 질병, 간제의 구설수는 언제 생기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뭐 태길 날짜라든가 개운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 강의가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추천으로 복채를 내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부터 긍정적인 마인드로 상승운이 되어서 발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길 천부경으로 축원드리면서 심산원장의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